2024년 이제 10월 4일 음력으로 9월 2일입니다. 이제 새벽 1시입니다. 어제 10월 3일이 음력으로는 9월 1일이고 어제는 이제 또 10월 3일 뭐 개천절일이 돼가지고 또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 10월 1일도 쉬고 어제도 쉬고 이번 주에는 뭐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일하고 화요일 목요일 쉬었으니까 이틀 일하고 이틀 쉬었습니다. 내일이 10월 4일이니까 내일이 아니고 오늘 10월 4일 오늘 또 금요일 날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토 일요일 날 이틀 또 쉬고 뭐 그렇습니다. 뭐 10월 3일 어제지. 어제는 또 이렇게 여기 김해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푹 쉬었습니다. 뭐 내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를 보면 뭐 어린애로 안 보겠습니까? 내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김영석 우리 교수님 1920년생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청소년기 시절 때에 엄청난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105세인데 그분이 볼 때는 내를 뭐 손자 안 보겠습니까? 손자빨이니까. 그래, 그분 앞에서 내가 나이 든다 이러면은 참 죄송스러운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뭐냐니까, 어디 가더라도 안경을 없으면은 참 아쉬워요. 이 돋보기인데, 이게 없으면은, 뭐라 하나를 볼 때라도 안경이 없으면은 굉장히 아쉬워요. 그게 좀 나이 드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아직까지는. 딴 거는 뭐 젊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고 10월 2일이지. 10월 2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하나 썼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내가 유튜브 한 것을, 뭐 나는 국가혁명당 소속이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신인님으로,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허경영 이렇게 하면은 뭐 그진 99%입니다. 99%가 좀 제대로 못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허경영이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왜 잘 모르느냐,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나 부인 김건희,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를 비롯해서 지금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가지고 지금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들, 즉 장관이지, 장관들,
그 뭐 장관이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할 때 그 오는 그 장관들이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그런 분들. 법무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이라 그랬거든. 그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그때는 이미 절명하셨을 때니까 시신을 얻고 국군 통합병원에 가기 전에 그 미군에서 관리하는 그 병원이 있어요. 거기 먼저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알았지. 먼저. 미국에서는 최규하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겠지. 왜냐하면은 김계원 그 당시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총에 맞은 그 박정희 대통령 이미 그때는 절명하신 상태라고. 얻고 국군 통합병원 거기 이제 보안사가 관리하는 국군 통합병원에 가기 전에 미국 그 군부대 미국 그 병원이 있어요. 거기 먼저 갔어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것은 이제 확인됐잖아. 확인됐는데 김재규가 자꾸 이제 그 뭐 국무회의를 이제 육군본부에서 했잖아요. 해가지고 계엄령을 계속 내려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뭐 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냥 쓸려가는 입장인데 딱 그 김치열이라고 있어. 김치열이 그 당시 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구자춘인가 그리고 신현학이라고 있어요. 신현학 이분이 대가 차요. 그 세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세 사람이래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뭐 꿀먹은 벙어리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김치열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치열이 구자춘 내무부 장관 신현학이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장한테 김재규한테 막 대기 따진다고. 그 최규하 국부총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 세 사람이 탁 따져가지고 뭐 유고가 뭐냐 말이야.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그 사람이 막 주동을 해가지고 김재규가 그 당시 그래가지고 실패로 끝나게 된 이유가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 세 사람이야. 구자춘, 김치열, 신현학이. 그 세 사람 없었으면은 김재규가 쿠데타가 아니라 그 김재규가 그렇게 뭐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막 온갖 치욕스러운 일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내가 해봐요. 나중에 또 어떻게 내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그 당시 특히 법무부 장관 신현학이 김치열이 하고 이제 신현학이 이런 사람이 대차게 나갔다고. 그래서 그 김재규가 체포되고 막 그러니 그걸 딱 보고 이거 김계원이 그 당시 비서실장이 이거 김재규 하는 것이 성공이 안 되겠다 싶어서 김계원 그 당시 비서실장이 이제 정성호한테 알렸다고. 정성호는 그때는 어떻게 된지도 몰랐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건 확실한 건데 김정규가 죽였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성호가 그걸 알고 군 참모총장이지. 체포 지시를 해가지고 전두환이 이제 그 헌병감한테 이야기해서 체포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 한덕수 밑에 그 뭐 법무부 장관 누구냐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뭐 사람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저기 뭐 박지훈 씨라고 있어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말고 박지훈이라고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또 이제 김용민 목사님이죠. 그분 나이는 다 어립니다. 나이는 내보다 다 뭐 한 10살, 20살 어리지만 그래도 다 변호사고 다 그래도 목사님이고 공부는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박지훈이나 김용민 목사나 뭐 또 변희재님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있어요. 지금 망명 신청을 조건부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신혼여행 중인데 변희재님 또 뭐 김종대 씨라고 있어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유시민이라고 있어요. 유시민 씨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장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불소에 있는 최욱이 아침으로 이제 열변을 토하는 그 윤장중 씨,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윤장중 씨, 그리고 김현정 씨, CBS 그 아침에 그 앵커 하시는 분, 그리고 저 새날이 밝아온다는 그 앵커 있어요. 권현문 씨라고 있어요. 그런 분. 또 박찬종 씨도 있고 이봉규 씨도 있고 신의 한수 신의 시기 또 뭐 고승국이도 있고 그리고 성창경이라고도 또 있어요. 이 사람들 보수적이고 조갑제도 있고 정규제도 있어요. 정규제도 내하고 나이 동갑이에요. 이런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냐고 이 사람들 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신혜식하고 신혜식 씨는 얼마 전에 그 하늘궁 가서 허경영 신인님하고 같이 대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봉규 씨는 이제 수시로 저 허경영 우리 신인님하고 이제 통화를 자주 해요. 자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뭐 대통령부터 뭐 한덕수 국무총리 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내가 거론했던 그런 뭐 우리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다고. 그건 왜냐 하면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때에 공부를 했으니까 뭐 하버드 대학교도 가고 뭐 서울대 법대도 가고 그래 안 했겠어요. 했는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공부부터 그걸 하면서 그걸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참 인간이 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밝혀나가는 그런 공부라고. 그래 하다 보면은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사회 삼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런 공부. 그 중도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독교의 결론을 알 수가 있다고. 불교의 결론을 알 수가 있어요. 동학의 결론, 강정산의 결론. 모든 현인, 철인, 도인들, 우리나라의 개감유록을 쓰신 분도 남사고도 다 철인이고 도인이잖아. 또 원효 같은 이런 분도 원효결서라고 있어. 이런 사람들 철인이고 도인 그리고 성인들 말씀의 총 결론이 허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른단 말이야. 그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출세. 그리고 사물을 너하고 나를 자꾸 분리시키는 그런 공부만 한 거라고. 윤창중이도 그렇고 딴 사람 다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야.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 내가 이제 하루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면 가끔씩 내가 옛날에 잘못한 일들이 가끔씩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가 그때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이런 것이 엄청 많다고. 엄청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참 진짜 참여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두고 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진짜 욕을 엄청 한다고. 국민 전체가 욕을 해요. 내가 이제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이제 신점에 대해서 사조 한 바퀴, 다시 할게요. 신점에 대해서 사주 한 바퀴, 무당 판독기, 요 세 프로를 잘 봐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노는 주인공이 어떤 여자야. 내 이름은 차마 못 밝히겠어요. 그 여자를 두고 엄청 욕을 한다고. 저 여자니까 연이라 그래. 전에는 시궁창에 빠져 죽게 해도 시궁창물이 아깝다 그래.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욕이냐고. 거기서 무당 판독기에서 신점에 대해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시궁창에 빠져 죽어도 시궁창물이 아깝다 그런다고. 그래 욕을 많이 해요. 전에는 하나를 주고 나면은 딴 사람한테 세 개를 빼들어야 직성에 차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데 그 사람을 나는 100%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을 나쁘게 쓰다 보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도 과거에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쓴 적이 뭐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게 짧아서 그렇지. 그 시간이 짧고, 젊은 시절 때, 이제 청소년기 시절 때 그것을 확 내가 누구 말대로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좀 김명수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고, 자기가 진정으로 잘 되려고 하는 거, 정말 잘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사람이 살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1년 있으면 돌잔치에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래도 또 웬간하면 또 하잖아요. 이 집안 친척끼리 모여가지고 애기 놓으면은, 어릴 때부터 어떤 애를 놓으면은 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냐, 할 거 아니냐고. 니는 커서 뭐 나쁜 놈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부모 친척 간에 부모나 자기 집안에 어떤 집에서 어떤 어린애가 나왔다. 그러면 그 어린애를 볼 때마다 어른들이 니 착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니 커서 나쁜 놈이 되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아무도 없지. 사람은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 근데 정말 잘 되려고 하면은 말이야. 정말로 잘 되려고 하면은, 그 김명수 교수님한테 내가 배운 게 그거라고. 이때까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한단 말이야. 정말 자기가 잘 되려면은 정말 그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남이 잘 되도록 그 노력을 해란 말이야. 그래야 자기가 잘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되게 해주냐. 이게 내가 청소년 시절 때에 생각했던 하두라, 하두. 그러니까 늘 앉아나 써나 짜나 깨나 생각하는 거, 그게 하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탁, 그 어문, 거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거란 말이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앞집하고 뒷집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뭐, 하나는 A시고 하나는 B시고 있는데, A 가정하고 B 가정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하나의 어떤 이권이 하나 생겼어요. 이권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두 집이 이제 그 좀 갈등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았어요. 그러면은 저 이권을 1년은 내가 하고 또 1년은 저 사람이 하고 1년은 A라는 가족이 하고 1년은 그 다음에 해는 B라는 가족이 하자. 이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일 처리가 됐다고.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이권을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B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B한테 안 주는 거야. 자기가 계속 하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다고. 싸움이 나가지고 싸움이 계속 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점점 더 심해요. 심했는데 결국 그 살인사건까지 났다고. 살인사건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한 가족이, 그 할머니가 죽었어요.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 할머니 밑에 그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 그 손자 그 당시에 이제 그 할머니가 죽었을 때 15살이라. 아직 어린애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 그 공안들이 이제 그 와서 이제 그 시체 해부를 했다고. 그 어떻게 죽었는가, 이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골을 따개는 거를 자기 할머니 골 따개는 것을 보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 손자지, 할머니가 골이 깨가지고 이제 해부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엄청난 충격이 왔다고. 충격이 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해가지고 나는 반드시 저 사람, 자기 할머니를 죽인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한 20년 뒤엔가 30년 뒤엔가 20, 30년간을 칼날을 갈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가족이 그 사람 아버지하고 큰아들, 막내아들을 죽였다고. 3사람을 죽였다고. 그런 일이 실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자기 할머니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오직 막 일편단심 그 원수만 갚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 오자서라고 있는데 오자서가 그렇게 됐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인데 내가 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오늘 들어보니까 망명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시다는 어제 아래 이제 그만뒀고 바이든은 이제 한 2달 있으면 그만두는 거고 젤렌스키는 이제 망명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제 떡이 돼가지고 이란한테 두드려 맞고 지금 해가지고 또 미국이 원조를 끊어. 그런데 그 벤자민하고 또 윤석열이 이 5사람은 이제 떠나야 할 사람이라, 도태가 돼야 될 사람이라 말이야. 그런데 그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그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정치학 박사를 했어. 한 사람이 했는데 1976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우간다의 안테베 공항에서 그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국민을 그렇게 비행기 납치를 해가지고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럴 때 결국 가서는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은 결국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무장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우간다 정부군 군인들도 다 죽고 그 이스라엘 특공대들이 와가지고 그걸 성공적으로 다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로 데려간 사실이 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총책임자가 베냐민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 수상의 형님이라, 친형님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 우간다 엔테베 작전을 할 때 죽었어요. 그때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는 그때 자기가 이제 결심을 해요. 내가 정치학 박사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 나는 이제 정치계에 들어가 가지고 요 팔레스타인 이런 놈들 씨를 말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우단체에 이제 돼가지고 자기가 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래 들어보니까 좀 질이 나쁜 사람이더라고, 질이. 자기 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뇌물을 좀 많이 받는 모양이야. 뇌물도 많이 받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자기 부인이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좀 뭐 아주 뭐 쉽게 말해서 성질이 역 같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질이 안 좋아. 질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말이 상당히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벤자민 네타냐후는 자기 이제 엔테베 작전에서 자기 형이 죽는 걸 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이거 팔레스타인 요런 놈들 신이 주신 이스라엘 그 영토에서 싹 다 밀어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중국의 그 사람은 자기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 시체 해부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수를 갖겠다고 한평생 맹세를 했지. 내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를 해야 가장 내가 이 이웃을 잘 되게 하느냐, 그걸 생각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쭉 이야기하면 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이 신인이시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강정산, 동학, 기타 전 세계 모든 종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뛰어난 현인, 철인, 도인들의 말씀의 총결론, 뭐 미국 서양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 요쪽 서양에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을 때는 우리 한국에 이제 남사고가 있었고, 노스트라다무스나 남사고나 원효나 이런 뛰어난 대성자들의 가르침의 총결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거거든. 이분이 바로 허경영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을 널리 알리는 거, 이것이 가장 이웃이 잘 되는 길이, 이웃을 잘 되게 하는 길이고, 자기가 잘 되는 길이고, 그래요. 또 자기가 잘 되고, 잘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쉽게 쌍말로 말해서 출세하고, 뭐 쉽게 말해서 존경도 받고, 그게 뭐 잘 되는 거 아니야. 부귀영화라고 할 수 있지. 원래 뭐 성자들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지만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 허경영 신인님의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거, 회원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적극 동참하는 데 대해서 내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적극 동참하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2022년 3월 9일 날 이제 3구 대선 때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이죠. 있었는데, 그 날을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어떤 강의를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찾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 거기 이제 토요 강의 아니면 일요 강의라고. 그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셨다고. 그거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나올 건데 내가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바빠서. 뭐 딴 것도 볼 것도 많고 이래서 못 있는데 20대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시절 때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에서 산단 말이야. 아래 보니까 어떤 진보당 우리 정치인이 일어났더라고. 현수막을 그런데 또 이제 윤석열 좀 물러나가라 이제 이런 식이지. 그런데 거기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더라고. 정치를 그리 하니까 국민들의 소리가 그렇잖아. 지금 어제 10월 3일 날 그 모닝 컨설트 미국에 사는 여론조사인데 윤석열이 그 꼴찌더라고. 이제 우린 전 세계에 나라가 한 200개 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 25개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꼴찌야, 꼴찌고 모닝 컨설트 보면은 그 지지율이 16%예요. 그리고 지지율이 30%안 되면은 내각제 하는 데서는 그냥 사표 쓰고 나와야 돼요. 근데 16% 같으면 이거는 뭐 진짜 엄청 지지율이 낮은 거거든. 왜 지지율이 낮겠느냐고. 정치를 개떡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 그런데 사람이 이제 지금 의료대란 나가지고 의사들도 죽을 지경이고 군인들도 죽을 지경이고 어? 또 기업하는 사람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21대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를 하면은 이 세계 대통령이야. 세계 통일,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세워서 하는 그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통령은 뭐 이재명이가 될 수가 없거든. 안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그 명예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원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타느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막판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신인이 놓을 때는 그 앞 대통령이 짧으면은 3개월, 길면은 3년을 하는데 그 암흑 통치 기간이 있다 그래요. 그럼 내년 5월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째 되는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점에 대해서 또는 사조 한 바퀴 또 무당 판독기 요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쫙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참 뭐 5,200만 명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법사님 또는 이제 그 보살님들이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근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미 끝났다. 갑자기 떨어진다. 그리고 끝이 좋지 못하다. 대체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가는 확률이 거의 맞단 말이야. 그러면은 21대 대통령은 허경영이잖아. 허경영 신인님이단 말이야. 그럼 이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 등장을 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정치,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국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지금 내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99%가 뭐냐 하니까 윤석열이 언제 그만두느냐. 이대로 가는 건 안 되니까, 특히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면 더 그래요. 그리고 김건희의 이제 공천 개입한 거,
거기에 따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거. 거기에 개입된 사람이 이종호 그리고 명태균이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대한 이야기야. 거의 99%라고. 그리고 한동훈이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친어머니 살아있잖아요. 최은순이의 내연남 김충식이 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내가 그거 전에는 많이 보았지만 요즘은 이제 거의 제목만 보고 말아버려요. 왜냐하니까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하다고. 국내 정세는 내 그 이야기라고. 김건희는 이제 윤석열을 움직이니까 일어서 앉아 좌로가 우로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 그거는 꼭두각시고 바지란 말이야. 바지. 윤석열은 바지고 김건희가 실질적인 대통령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김건희 지금 특별법 이거를 이제 통과만 되기만 하면은 이제 특검에 들어가면 끝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특검을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거부권 행사하고 지금 이제 제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판이라 지금 국내 정치판은 그거예요 지금. 근데 국제 정치판은 또 어떻게 나가느냐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운명은 국제 정치판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내가 그 1945년 해방될 때도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데나로 루즈벨트, 영국의 그 처칠, 그 러시아의 그 스탈린 이런 사람이 얄타 회담에서 포츠담 회담하고 또 얄타 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결정된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중국,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영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한반도는 조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허경영 우리 이제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역사가 바로 선다 말이야. 역사가. 이 인류 역사는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 이끌어온 거라.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인류 역사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때까지 지금 현재는 한 80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인류를 이끌어온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돼. 몇 사람 안 된다고. 거기서 아무래도 제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종교 창시자 아니겠어?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이제 마호멧, 그리고 이제 여기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 뭐 강정산, 이 한 8사람이 최고라. 그 밑에는 이제 성자급에 속하는 원효라든지 기타 뭐 신부 중에서도 아주 성자급의 신부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세계를 이끌어 온 사람은 한 10사람밖에 안 돼. 10사람. 그리고 과학계로만 보더라도 그거는 이제 종교의 창시자들은 한 10사람밖에 안 된다고. 더 줄이면 한 4사람, 5사람밖에 안 되지. 이 지구가 인류 역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한 1만 년 정도 이렇게 볼 때에 1만 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365만 일. 그 속에서 이 세계를 이끌어온 리더를 한 사람은 불과 10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많게 해주면은 과학계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면 아인슈타인이나 아이자크 뉴턴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 그리고 옛날에 이제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탈레스 같은 사람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 그 사람 극소수다. 극소수. 몇 사람 안 돼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새로운 시대가 열린단 말이야, 지금.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뭐냐?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완전 새로운 시대를 연단 말이야. 열 때는 과학계로 말하면은 아인슈타인이나 아이자크 뉴턴 같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어. 이 사람이 역사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 과학계로 말하면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갈릴레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분이 박인수 선생님, 우한석 선생님 이 두 분이에요. 그 모택동이가 그 문화혁명을 할 때 중국에 있었던 우리나라 원 역사 뭐 유물 이런 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 김해시 삼계동이단 말이야. 삼계동 끄트머리에 지금 삼정 그린코어 베스트에 내가 살고 있는데 바로 옆이 지금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라고 프로지오에서 그 아파트 630세대짜리 아파트를 지어요. 여기는 629세대고 우리하고 똑같아. 한 세대가 많아. 근데 원래 옆에가 뭐가 있었느냐 하니까 내가 그 유튜브로 찍어놔서 알지만은 이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산소가 있었어, 산소. 내가 지금 2024년이잖아. 그러면은 2015년, 2016년, 그런 한 8, 9년 전에 얘가 여기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기 옆에 산소가 많더라고. 그때 보니까 진짜 뭐 풀배로 오더라고. 산소가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몇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공장이고. 그런데 지금 그걸 싹 다 뜯어버렸어. 싹 다 뜯어버렸다고. 계속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막 산을 깎아내버렸어.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이 옆에. 그래 깎고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찍어 놓지 않으면 옆에가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꼭 그와 같아. 중국이 우리나라 그 원 역사는 지금 그 아메리카에도 있었지만은 아메리카에서 지금 이주를 180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1801년부터 뭐 1900년 요 사이에 그냥 엄청 이주를 많이 했다고. 미국에 있다가. 그리고 중국 대륙에 지금 우리나라 중국 대륙의 거의 대부분이 말이야. 거의 대부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조선의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야.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깔아뭉갠 것이 모택동이가 그런 거예요. 이주시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주시키고, 그냥 그 집단 그 어떤 농장에 일을 시켜버리고, 그 문화유적지는 그 당시에 문화혁명 때 전부 다 애들이 그냥 작사를 해버렸다고. 흔적도 없이 만들었다고. 그게 모택동이라 그런 거라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역사는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 분석행유라고 진시황이 책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 세계 역사, 한국사는 다시 공부해야 돼요. 박인수 선생님하고 우한석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하나 알면 하나 모르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만년을 살면은 만년 살아가지고 공부하면은 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꾸 모르는 게 나오니까. 그래요. 요즘은 내가 미국에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 하지만 50개 주를 좀 다 외워보려고 그래요. 저 오른쪽 끄트머리가, 이제 미국의 그저 오른쪽 지도 위에 보면 오른쪽 끄트머리가 저게 카나다고 경계시장이 경계가 돼 있거든. 경계가 돼 있는데 그 오데호 바로 그 옆에가 카나다 수도가 몬트리올인가 뭐 하고 트론트인가 뭐 있더라고.
참 죄송하지만은 이때까지 카나다의 수도가 어딨는지도 실제 몰랐어요. 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 좀 신경을 써가 봐요. 왜냐하니까 그 이제 하도 요즘 이제 미국에는 이제 저기 뭐고 저 미국 대선이 지금 현재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되면은 큰일이거든. 저 얼른 머스크가 이야기하지만은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 안 되면은 미국에서는 선거는 없어진다. 그리고 미국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또 트럼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 지금 미국 선거에 내가 엄청 관심을 많이 두고 있잖아. 그리 하다 보니까 미국 선거는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거를 하나만 하라. 캘리포니아가 선거인단이 56석인가? 뭐 그렇고 저게.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야.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하고 이제 텍사스가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데,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는 하나마나 공화당이라고. 마치 우리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광주나 저기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주 여기 이런 데 가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똥막대기한테 그 공천을 줬다 하더라도 똥막대기도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판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는 그 국민의힘 공천만 받았다 하면은 그 뭐 지나가는 끌베이한테도 끌베이를 해서 미안하지만 지나가는 끌베이한테 노숙자한테 그 공천 줬다. 그럼 그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 이 판이라고. 하나만 하나야.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듯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마다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스윙 스테이트라고 있어요. 스윙이라고는 그네야 그네. 그네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스윙 스테이트는 주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주에서 판결이 난다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주가 뭐냐니까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될 수도 있고 공화당도 될 수도 있고 여기다 있고 저기다 있고 그때 바뀌는 주라. 그게 이제 조지아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그리고 저 네바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도대체 애리조나가 어디 있는지 네바다가 어디 있는지 위스콘신이 어디 있는지 미시간이 어디 있는지 펜실베니아가 어디 있는지 노스캐롤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조지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가마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고 어느 정도 미국의 50개 주가 어디 있는지는 좀 알아야 좀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대충은 알겠더라고. 그런데 그 이제 50개 중에서 막 7개잖아. 스윙 스테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주가. 근데 7개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대 역사가 지금 우한석 선생님하고 이제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 또 이시조선이 좀 미국에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줄을 대충 보니까 워싱턴 그 위에야. 그러니까 워싱턴 위에 이제 그러면은 동부 쪽이란 말이야. 거기 있는 주가 몇 개 있어요. 뭐 많지. 근데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요즘 그걸 좀 이렇게 자세히 봐요. 그러니까 뭐 나이 70 다 돼가지고 그거 한다 해서 그거 할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가 메인 주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주가 버먼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뉴햄퍼스 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사추세츠 주가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 펜실베니아가 있고 뉴욕주가 있고 뉴욕주 옆에 펜실베니아지 뉴욕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 보니까 미국의 이제 역대 대통령들 내가 다 외울 수는 없고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퍼슨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링컨이 16대인가 그렇지. 그리고 26대가 중요하거든요. 26대가 저 데오도르 루즈벨트고 그리고 27제가 이제 테프타 카푸츠 뭐 테프타 그 1905년에 테프타 가체라 조약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은 필리핀 가져가고 일본은 한국 가져가라는 그 밀약한 게 있어요. 그때 테프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국무장관인데 27대 미국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27대 테프트 그리고 28대가 이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인데 그 윌슨 대통령 테프타 그리고 이제 데오도르 루즈벨트가 태어난 그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32대 이제 프랭클린 데나로 루즈벨트, 33대 이제 트루만, 34대가 이제 아이젠하워, 그리고 35대 케네디, 36대 이제 존슨, 37대가 닉슨, 38대가 포드, 39대 커트 뭐 이래가지고 노는데 그 역대 대통령들이 태어난 주를 어딘가 뭐 대충 봤는데 또 뭐 한 번 본다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걸 해가지고 미국 50개 주를 다 이렇게 좀 파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냐 저쪽으로 그러니까 보스턴이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이 있는 곳인데 보스턴 있는 주가 매사추세츠 주더라고.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주 출신 대통령이 몇 사람 있어요. 그게 아마 바이든이 매사추세츠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케네디도 아마 매사추세츠 줄 거예요. 하여튼 매사추세츠 그리고 이제 뉴욕 그 위에 메인, 뉴햄퍼스 이제 뭐 이런 데가 우리나라 고대사라. 우리나라 고대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천동설, 지동설과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가 있기 전에는 천동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하고 별이 움직인다. 그게 맞지.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런데 갈릴레오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게 다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돈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돌았나 미쳤나 이래가지고 그 당시는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런 말 하면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랬잖아. 그렇듯이 박인수 선생님이 그런 거라고 지금. 그 입장을 이해를 해보라고. 자기는 한평생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아주 대박사야. 그냥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리고 그림 잘 그리고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한 사람이라고. 고인들 연구했고 말이지. 우리나라 언어의 역사에도 공부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미국에서 모든 일이 있었구나. 미국하고 이제 카나다 그 경계 이런 분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해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가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그 강상원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 그분이 언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팔도 사투리 있잖아.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뭐 함경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이것도 쫙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산스크리트의 원조가 된다고. 그리고 영어가 우리말에서 나왔어. 우리말에서 나왔어. 영어가. 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락키 상맥 같은 거는 즐거울 락자하고 즐거울 희자 그 럭키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수백 개 수천 개야. 우한숙 박사는
영어 단어 2만 개를 그냥 2만 개의 기원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 허경영이 내가 재림예수다, 뭐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 이러면 에이 미친놈아 지금 다 그래 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안 그렇잖아. 한평생 종교만 연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신인이다 이렇게 믿듯이.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를 알려고 노력을 해라고. 그 사람을 욕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욕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라면은 허경영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허경영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을 욕을 하기 전에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진정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나,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나, 강정산에 대해서 알고 있나, 그리고 과연 자기가 참다운 인간의 길을 걸려고 노력을 했나, 이거 반성부터 해라고. 또 박인수 선생님하고 우완석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래 역사가 미국으로부터 있었다, 이것을 미쳤다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은 그런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그 아메리카 세계사 책을 쓰기까지에는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런 자료, 유물 같은 것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책을 쓴 거라고. 그러니까 박인수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태조 이성계, 그리고 그 아들 정종, 태종, 세종, 그리고 임진왜란이 미국 그쪽에서 있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았나 싶겠지만, 그렇게 욕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만큼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이 말이야. 즉 말해서 우리나라가 천자국이야. 천자국. 문화에 불의가 있는 거야. 중국은, 지금 현재 있는 중국은 우리한테 대하면 잽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닥 뿌리가, 역사가 참다운 역사가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드러낸단 말이야. 좀 있으면은 그것을 감추온 세력이 딥스테이트 세력이야. 네오콘 세력이고. 그런데 그 웃대가리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끝난 거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국내 정치인을 보는 시간을 엄청 줄여요. 제목만 본다 그랬잖아. 오늘 전에 같으면 윤상중식 그 강의 2시간짜리예요. 전부 다 들었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루 24시간이잖아. 지금 뭐 아마 2시잖아. 나도 이제 4시 반 되면 나가야 돼. 저 차 타야 되는데 2시간은 자야 또 내일 일을 할 거 아니냐고. 그것을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대신에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지금 이란이 10월 1일 날 대기 쳐서 저 이스라엘을 쳤다고. 이스라엘 그 수상이 그 베냐민 네타냐후인데 얘가 질이 안 좋아. 뇌물 받아 처먹고 자기 부인도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여자라고. 그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자기가 전쟁만 안 일어나면은 지금 깜빵 가야 될 사람이라. 그런데 이란이 쳤는데 이란 무기가 엄청 개발이 됐다고. 이제 아이언돔인가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서 미사일인데 내려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큰 장치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뚫렸단 말이야. 뚫렸어 이번에. 왜냐하니까 러시아에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이란에 러시아 군인들이 몇천 명이 가 있어. 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기술이 월등히 발달했다고.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가 거리가 1700km인데 그것을 날라와가지고 불과 금방 준 거야 이번에. 모사드,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인 모사드잖아. 모사드가 있는 그 사무실 그 기관에 불과 500m, 400m 그 중간에 딱 떨어뜨렸다고. 까불면은 이제 그 친다 이 뜻이야. 그리고 미국이 허용했어. 러시아도 허용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허용하니까 이란이 그걸 친 거라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망명 준비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시다는 떠나가진다. 이미 그거 끝났고,
이제 젤렌스키는 망명 준비를 하고,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는 미국이 이제 손을 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베냐민 네타냐후는 미국이 손을 끊으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미국이 허용을 안 하거든. 이스라엘 비행기가 뭐 뜨는 것을 이렇게 허용을 못하게 해버린다고. 그리고 물자도 이란이 월등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즉 말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시다, 바이든, 젤렌스키, 베냐민 네타냐후, 윤석열 시대는 가고 있다고. 갔거나 가고 있다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입한국에서 1945년 그 당시에 해방이 될 때도 우리가 뭐 노력해서 해방이 된 게 아니고, 물론 뭐 우리도 노력을 했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은 외세에 의해서 해방도 됐고, 또 외세에 의해서 두통강이 났단 말이야. 남과 북이 끊어졌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 획가닥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러시아 입장으로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토보다 170배야. 카나다는 우리나라 영토의 100배, 미국은 우리나라의 99배 이랬는데, 러시아가 뭐 그 시베리아의 넓은 그 땅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을 하려면은 이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돼야 러시아 이익에 맞다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라. 미국은 지금 현재 제조업이 바닥이 났어. 미국이 망하게 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엄청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무기도 더 뭐 무기고 선박이고 이런 것을 전에처럼 이렇게 중국보다 지금 뒤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슬그머니 우크라이나 러우전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단 말이야. 창피스럽지만 진 거라고. 러시아한테 졌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방향을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 이 전쟁, 그리고 그 저쪽으로 관심을 끄는 사이에 이제 조용하게 러우전을 끝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도 옛날의 미국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브릭스라고 미국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G7을 대체하는 브릭스가 지금 이제 커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 브릭스에는 이제 러시아, 중국, 터키도 가입돼가 있고 이란도 가입돼가 있고 말이지. 사우디는 가입을 하려고 했다가 빠져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우디가 옛날 같으면은 뭐 석유를 달러로서만 결제했거든. 그런데 지금 그걸 딴 것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사우디가 미국의 뺨을 이렇게 양쪽으로 막 때리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놈이 허우대가 멀쩡하지 종이 호랑이가 됐다 이 말이야 지금. 사우디한테 뺨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러시아와 힘을 잡고 중국이 세계 1위 자리 차지하는 것을 러시아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한다고. 여기에 이 거대한 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러면 윤석열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라고. 거대한 미국의 세력, 러시아의 강대국의 세력에 누구 말대로 기아리를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죽는다고. 그냥.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뭐냐? 북한과 미국이 미북 종전선언을 하는 거야. 이제 전쟁 끝났다. 지금 휴전 중인데 전쟁 끝났다. 그리고 평화선언을 한다고 말이야.
남한이 반대를 해도 할 수 없어. 누구의 뭐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평화 선언을 한다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 어. 옛날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 그 6.25 때 뭐 엄청 돈을 벌었잖아. 그렇듯이 그 중국에서 지금 뭐야 여러 가지 제품을 사는데 북한에 하고 남한에 이렇게 서로 도와가지고 개성공단 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든다고.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기도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은 살판 난단 말이야 지금 이제 그뿐이라고. 왜? 대한민국을 키워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은 해체 작업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것이 하늘의 섭리고 중국이 그 모태똥이라는 놈이 들어서 가지고 그 중국이 원래 쪼매난 나라라고. 우리한테 숨도 제대로 못 쉰 나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뭐 길길거리고 뭐 바치고 그런 게 전부 다 가짜 역사예요 거기. 우리한테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우리가 뭐 5천 년 동안 뭐 중국한테 조공을 바쳤다 개 똥나발 같은 소리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천동설하고 지동설로 생각하면 돼. 그 원역사가 이제 다 드러날 거야. 우리나라는 태종 때가 이제 그 전 세계를 영락제인데 태종이 그 영락제라 그래. 그런데 거기 그때의 전 세계를 전부 다 우리가 다스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아. 이 사람이 김성계가 돌았나 하겠지 모르지만 아마 그게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변희재 씨가 망명 신청을 했다고. 왜냐하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올 때 그 결정적인 그 단초가 된 것이 태블릿이단 말이야. 태블릿에 이제 그걸 가지고 최순실이가 이제 그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뭐 사사건건 뭐 정치에 개입했다 이제 이래 가지고 그걸 터뜨려 가지고 손석희가 터뜨려 가지고 지금 탄핵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변희재 씨도 그렇게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인기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김영삼 그 당시 총재 시절 때에 이제 삼성계원 그 무렵이라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김대중 이 사람이 40대에 대통령 이제 출마 선언을 했을 때라고. 그럴 때 이제 김영삼이도 볼 때 이 김경재 같은 사람을 자기 밑에 수하를 두면은 힘이 좋지. 자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김경재 씨를 이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내를 좀 도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 하니까 이제 김대중 총재도 야 경재 니 영삼이 만났다며 이런 식으로 니가 임마 내를 도와야지 거기에 도와주면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경재 씨가 영삼이한테 갈까 대중이한테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대중이한테 이제 붙었다고.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 7대 대통령 선거 때에 삼성개헌 해가지고 할 때 크게 도왔지. 도왔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고 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미국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 2, 30년간을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으로 있었다고. 한 30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북한에도 가고 특사로 가고 그런데 그 자리를 박지원이가 한테 뺏긴 거야. 하여튼 그 김경재 씨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하여튼 그 국가 어떤 기관에 자유통일연맹인가 있어요. 거기에 장을 했다고.
상당한 자리지. 장관급인가 될 거야, 그죠? 그 김무성이가 그 자리 하려다가 못했거든. 윤석열 대통령 때. 그거 할 때 김경재 씨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밑에 이제 조수가 그 변희재라고. 김경재 총재가 이제 그 변희재 씨한테, 야, 병군, 그 자꾸 태버릇이 말이지. 응? 가짜라는 말이 있는데 좀 알아봐라. 이제 이래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조사를 한 거라고. 변희재 씨가 똑똑해요. 서울대 미대 나온 사람이고. 가만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 최순실 태버릇이 아니야. 김한수 거라고.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거고, 두 번째 태버릇은 그 최순실의 여비서 안모 씨 거라. 그게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래, 그걸 이야기하니까 이 정권이 흔들리니까 구속시켰다고. 조국이가 그걸 알아요. 문재인이도 안다고. 그 진실을 파묻은 거 아니냐고. 그걸. 아직까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보석으로 나왔다고. 보석으로 나왔는데 지금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하는데 그러면 자기는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인을 내세워라. 김한수를 정인을 불러들이라니까 이번에 판사도 썩은 판사들이 많단 말이야. 채태원이 밑에서 좀 결과를 좀 좋게 해준 판사가 그 채태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판사들이 돈 받아 처먹고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 회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지금 엄모씨라는 판사가 그럴 확률이 크다고. 그래서 그 정인 필요 없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지금 이제 정인 필요 없으면 나는 망명 신청한다. 조건부라. 정인 들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윤석열을 목을 치는데 적합한 사람이 지금 망명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 태버리즘만 터뜨려버리면은 윤석열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허경영.